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장폐 커넥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지면 폐도 안 좋아지고, 폐가 안 좋아지면 장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로 말씀드리면,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장에 신경을 쓰면 폐를 좀 좋게 할 수가 있고,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호흡, 폐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장을 또 좋게 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어떤 그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장과 폐의 커넥션을 건강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요. 자, 장폐 커넥션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장폐 커넥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장폐 커넥션은 무엇일까요? 왜 장하고 가장 먼 장기 중에 하나인 폐는 서로 연결된 이런 커넥션, 연결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인체의 신비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장폐 커넥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폐의 어떤 질환 중에 천식이나 알러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천식에 어떤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폐에 좋은 영양제가 아니고 의외로 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인체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장폐 커넥션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 이제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으면 그게 거트 마이크로바이오타, 장내 세균 숲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소화작용, 배설작용을 거치게 되고, 이게 이제 장내 세균 숲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흡수, 배설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메타볼라이트, 대사물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대사물들이 장뿐만 아니라 폐, 브레인까지 영향을 미친다.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미 뇌와 장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뇌는 제2의 장, 장은 제2의 뇌. 그러니까 어떤 장의 어떤 컨디션이 안 좋으면 뇌도 영향을 받고, 뇌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게 되면 장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세로토닌이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매개체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 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폐 쪽에는 면역세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Stimulation of immune cell, 그러니까 면역세포를 자극함으로써 폐의 어떤 건강성, 폐의 어떤 면역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폐야말로 굉장히 어떤 면역작용이 중요하죠.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대사기관이기도 하지만, 이 폐 자체는 또 우리 몸의 면역기능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장과 더불어서 2대 면역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트 렁 액시스라고, 이게 장폐 커넥션, 장폐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제 천식에 대한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영아기 1년 동안 우리 어떤 아이들이 나중에 천식이 되느냐, 천식이 되지 않느냐, 영아기 1년 동안 어떤 것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에 대해서 다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모유 수유를 오랫동안 한 아이가, 그러니까 장에 영향을 주겠죠. 천식에 작게 걸리더라.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연구계가 영아기에 어떤 음식물 알레르기에 노출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감인 반응을 보였는가가 또 이제 천식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천식의 문제는 음식의 문제인데, 그것을 잘 살펴보니까 장에 그 영향이 있고, 장 안에 있었던 아까 거트 마이크로바이오타, 장내 세균총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부산물을 만들어내고 이게 어떠한 면역작용을 통해서 폐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자, 장내 세균총과 폐와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자, 여기는 블러드 플로우, 혈액을 통해서 연결되죠. 그 다음에 림프노드, 림프 순환을 통해서도 연결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장내 점막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이 이렇게 우리 몸에다가 영양소를 전달하잖아요. 간으로도 가고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누출되는 너무 많은 이제
세균이나 독소들이 누출되는 것을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고 했을 때 메타볼라이트, 그러니까 장내 세균 장내 세균총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대사된 쇼트 체인 패티 애시드와 같은 그런 단세지방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 이걸 타고 들어오는 박테리아 같은, 그 박테리아는 주로 어떻게 가냐면 블러드 플로우,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가게 되고, 아까 이뮨셀, 면역세포, 림프구 같은 어떤 작용들은 림프노드, 그 다음에 대사산물 같은 경우는 림프노드 타고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에 있는 여러 가지 대사산물, 장에서 흡수된 대사산물, 장을 통한 여러 가지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폐 쪽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폐 면역기능과 폐에 있는 면역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고, 폐를 통해서 들어온 또 박테리아 같은 경우도 이게 블러드 플로우를 타고 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폐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면역기능도 림프노드를 타고 다시 장에 있는 림프노드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둘은 대사와 면역으로 같이 연결된 하나의 고리를 가지게 된다. 즉, 장의 면역기능과 폐의 면역기능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도 서로 돕기도 하고 저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긴밀한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장폐 커넥션, 장폐 축의 요지입니다. 장의 대사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인 쇼트 체인 패티 애시드, 그러니까 단세지방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면역 기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작용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장폐 커넥션을 건강한 쪽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어떤 영양소들이 도움이 되느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장폐 커넥션에서 폐 면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입증이 된 영양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바로 식이섬유, 저항성 전분, 그리고 오메가3 정도가 장에 좋게 작용하는, 면역 기능을 개선시키면서 자가 면역 반응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영양소 3개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 저항성 전분, 오메가3는 장폐 축을 통해서 폐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과 폐는 왜 커넥션을 유지해야만 할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과 폐입니다. 공통점이 뭐가 있죠? 바로 우리 몸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대사작용을 하는 거죠. 장은 흡수한 영양소를 대사하는 작용, 그 다음에 폐는 호흡한 산소를 대사하는 작용. 그러다 보니까 외부와의 긴밀한 유출이 있죠. 외부에 오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 열려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외부에 열려져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재료들을 우리 몸의 생명활동에 맞게끔 사용하고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기가 호흡기와 장이잖아요. 외부에 열려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여러 가지 독소, 음식 찌꺼기 등에 의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 둘 자체는 그래서 비슷한 면역의 작용을 가지면서 서로 협조하고, 한쪽이 무너졌을 때 또 다른 쪽이 또 보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한쪽이 또 잘 됐을 때는 또 다른 쪽에서 힘을 빌어오는 그런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강하고 연속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폐 방어막을 설치해야 장이 건강해.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음식 조절도 해보고 유산균도 먹고 식이섬유도 먹어보고 하지만 계속해서 장이 좀 안 좋아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자기의 폐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폐 건강에 가장 적이 되는 것들,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막을 적절하게 쳐야 됩니다. 환기를 시켜야 되죠. 우리가 미세먼지가 적은 날 환기를 적극적으로 시켜주고, 뭐 우리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10시와 5시 사이, 오후 5시 사이에 주로 환기를 시켜주면서 도로변이 아니고 교통량이 적은 뭐 저 뒤쪽에 있는 주택변으로 이렇게 환기를 시켜준다든지 다양한 이제
방법이 있어서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환기를 미세먼지가 무섭다고 환기를 안 시키면 안에 더욱더 많은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적절한 환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마스크를 써서 우리를 지켜야 되겠죠. 개인 위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흡연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흡연에 관련된 동영상에서도 만들었지만 사회적인 어떤 경각심이나 흡연자들이 또 비흡연자들을 배려하는 어떤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흡연자 역시 간접 흡연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각별히 어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조리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송풍이 되는 기구들을 굉장히 잘 틀고 연기가 많이 날 때는 잠시 물러서 있다든지 창문을 열고 또 요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한 호흡법.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입으로 직접 마셔서 폐로 다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항사의 물질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장 방어막. 폐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 천식이나 알러지가 굉장히 많고 기침이나 가래를 1년 내내 이제 달고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만성기관지염이 오신 분들은 장의 건강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폐기능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폐가 굉장히 만성적으로 안 좋으셨던 분들이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호전된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장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중 하나, 절식이죠. 가식을 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우리 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절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발효식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이제 소화불량에 시달리기 때문에 위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제 위산이 적어서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소화 요소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소화 요소가 부족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 대사되는 효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 받거나 여러 가지 가로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발효식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김치나 된장이나 그런 식품들을 잘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식이섬유, 우리 몸에 유산균이 먹여야 되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식이섬유를 먹어주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면서 우리 장내 독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충분하게 물을 먹어서 우리 장의 습도, 장의 수분도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병의 치료와 기능 강화는 더 강한 부분을 더 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약한 것, 댐에 구멍 난 곳이 바닥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데 아무리 댐을 높게 쌓아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댐에 구멍 난 곳을 먼저 보수를 해야지 물이 잘 채워지겠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와 장과 폐 중에 한 곳이 약하다면 그 약한 곳을 채워주면 다른 곳이 또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장이 약하기 때문에 폐도 안 좋은 것 같아. 폐가 안 좋기 때문에 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장이 약하지만 폐를 강하게 하면 장이 강해질 거야. 내가 여러 가지 폐 기능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기침이나 가래가 많은 것 같아. 근데 장 건강에 좀 더 신경 쓰자. 그럼 폐도 좋아질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장과 폐를 같이 개선시킴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